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기억하십니까? 영화에서 톰 행크스는 남들보다 조금 느린 경계선 지능인의 인간 승리를 감동적으로 그려냈는데요. 얼마 전 충북도 의회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도내 경계선 지능인 현황을 알아보고 조례 제정 이후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는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김정일 충북도 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도의회 김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승숙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 오른벗 청주시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 연합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수 부천 상록학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계선 지능인의 현실을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분법의 한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전 생애에 걸쳐서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 일반 교육 대상 학생 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이렇게 어떤 한 곳을 정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경계선 지능인은 현재 제도에서는 어떠한 곳에도 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교화되지 못한 이런 사회적인 제도나 지원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 생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법의 한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네, 저는 사각지대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계성 지능인들은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적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각지대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은요? 네, 저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경계선 지능인은 대략 동연령 대비 13.5%에 해당하고 25명의 한 학급 인원수당 3, 4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동안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들이 적어서 충분한 교육적 지원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그들 역시 각자의 몫을 해내며 행복하게 사회 일원으로 살아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직 발굴해내지 않은 원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선생님. 네, 저는 외줄타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삐끗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아슬아슬한 경계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 상황을 외줄타기라는 표현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경계선 지능인이 충북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의원님?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정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충북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정규 분포도에 따라서 전체 인구의 13.6%, 우리 회장님은 13.5%라고 했는데 5% 내지 6% 정도, 그래서 전체 인구의 13.6%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약 전체 인구의 699만 명이 우리 경계성 지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통계가 많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덜 가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계성 지능인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도 교육 현장에서는 경계선 지능 학생 혹은 느린 학습자, 천천히 걷는 학생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경계선 지능인들은 국내 장애인 복지법상에서는 등록장애로 진단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들이 보이는 많은 특성과 요구에 관한 지원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집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보통 그 표준화된 그 지능검사 결과로 이야기를 할 때는 IQ 정도가 71에서 한 85 정도 수준에서의 학생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근데 단순히 저희가 지능지수만으로 그 대상 학생들을 판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려움은 학습에 대한 부분들 혹은 사회성
타인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이제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갖는 대상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개인별로 그 특성들의 차이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저희는 개인차를 고려를 해서 경계선급 지적 기능성 학습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매체에서 봤던 우영우라는 변호사 기억하시죠? 그 네네. 캐릭과는 어떻게 또 다릅니까? 사실 우영우 그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그분의 특성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러니까 자폐 범주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에는 자폐 성향보다는 전반적인 인지 능력에 있어서 평균 범주보다 약간 낮은, 그러나 그 지적 기능의 수준이 등록 장애인 수준은 되지 않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혹은 뭐 외줄타기라고 말씀을 하신 게 등록 장애인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평균 범주보다는 약간 낮은 수행 수준을 보이는 대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도 좀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어떤 특성 갖고 있나요? 네,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전 생애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전 생애 주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저희가 해야 하는 발달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 발달 과업에서의 조금 더딘 성장을 보이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유아기 때에 보면 인지력이라든가 언어 능력이라든가 학습 능력에서의 발달이 조금 더디게 나타나고요. 공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학령기, 초등 과정에 가면 기초학습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친구 관계 형성, 공동체 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중고등 과정에서도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 적응에서의 어려움들로 이어지게 되고요. 계속된 실패의 경험들이 학생들의 좀 부정적인 심리 정서의 경험들로 연결이 됩니다. 성인기가 돼서는 이제 학령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하고 성인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주된 과업인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구직이라든가 취업의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들을 갖게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등에서도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선 지능 아동인지 아닌지 잘 모를 경우에 교육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일단 경계성 지능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도 지금 속하지 못한 채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반 학급에서 일반 교사가 가르치는 20명 정도의 아이들 중에 2~3명 정도의 비율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한 친구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느리게 아니면 반복적으로 조금 더 일반화가 할 수 있는 교육이 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계성 지능이라는 진단이나 아니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교육을 따라가는 것은 학년이 적을 때는 조금 격차가 적겠지만 고학년 아니면 청소년기로 확장이 되다 보면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성이라는 문제, 교우관계, 더 나아가서는 비행이나 성폭력, 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교사들이 먼저 선별이나 아니면 진단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측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부모님을 설득하거나 그러한 권유를 하는 것 자체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습니다. 자, 학부모님들도 정확한 진단이 있기 전까지는 고충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진단을 받기 위해 검사를 하려고 병원을 찾아가도 특정 진단명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이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경계선 지능인 대부분은 학습적인 문제와 사회성 부족에서 오는 친구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가정 내에서의 가족들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역시 학교 폭력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로 죽지는 않지만 가족들은 죽어간다라는 말을 가끔 듣긴 해요. 경계성 지능인들의 가족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중에는 단순히 아이가 학습 부진이라 교우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해 병원 방문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체계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진단을 받아야 하나 싶어 진단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교육은 개인적인 사비로 감당을 해야 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학교 생활에 어려움 등에 있어 진단을 받으려고 해도 분명 지능 지수는 낮지만 사회 성숙도 등이 높게 나와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계선 지능인의 현실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일단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까, 교수님? 네, 아까 그 학부모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진단을 받는 상황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능 검사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정서에 대한 거,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성, 그리고 뭐 일상에서의 적응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영우의 그 케이스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장애를 진단을 하는 것이 이후에 맞춤형 지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냥 부모님의 개인적인 이해도나 또 그 비용도 저희가 이제 그 개별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심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뭔가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기가 되었을 때 본인이 경계선 지능인지도 모르고 사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으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 초등학교에서는 일반 교육을 진행합니까? 아니면 특수교육을 진행합니까? 네, 일단 경계성 지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일단 장애인 그 복지법상에서는 범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에 배치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특수교육적인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진단 의뢰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있는 뭐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선정 배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특수학급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부모님께서 교육 지원 서비스라든지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만 받고 싶다고 하면 일반 학급에 배치된 완전 통합 학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더 느끼시는 분은 특수학급에서 일반적으로 국어라든지 수학, 주당 시수에 맞는 이제 학생의 개별화의 교육 계획에 따라서 특수학급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학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입장들이?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케어해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고 학교 내 교육 시스템 등의 이유로 경계선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장애 등급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가능한 통합학급이나 뭐 특수교육 대상자로 떠민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습 부진 대상자들을 위한 조기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수업을 하고 싶어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러한 지원에서 배제되어서 수업 참여를 할 수가 없고 이미 과밀인 특수반에 가서도 장애 학생들에게 밀려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수업을 하거나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이루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학습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처해 있는 환경 역시 열악한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 중간에 있는 경계선 학생들을 위해 기초 향상 프로그램의 지원을 좀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연결을 해보면 결국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은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의 연결입니다. 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법적인 한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교육 대상 학생인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지를 결정을 해야만 저희가 지원을 제공하는 상황인데 사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양쪽의 지원이 모두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학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맞춤형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이죠.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면서 공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의원님? 네, 지금까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분들은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지원의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교육과 돌봄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반영된 기본 계획과 그리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행하였고 그리고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실태 조사, 더 나아가서 경계성 지능인의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조례의 그 규정은 앞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조기 선별과 지원 그리고 성인기 과정까지 전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잘 해 나가야겠죠? 네, 지금 사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국에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충북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서의 지역적 특성과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적 특성들을 고려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느 그 학습자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런 교육과 복지의 지원에서의 효과를 봤을 때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그런 지원에서의 조기에서의 지원은 매우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학술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제정이 그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장님? 조례 제정이 되어 법적인 보호와 학습권을 보장받았으면 하는 기대를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개별화 교육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직업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조금을 욕심내서 발달 바우처 등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동안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없어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충청북도 경계선 지원 방안과 조례 제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공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보호자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를 좀 짚어보면요. 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조례가 제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때요, 의원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경계성 지능인 지원 조례가 10월 18일 충청북도 본회의에 의해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이송 후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11월 3일 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는 집행부로 이송되어 20일 이내에 공포되고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의 시행일은 11월 3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의 근거에서 경계성 지능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될 텐데요. 충청북도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 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학부모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영유아 발달 검사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연계하여 의심군을 대상으로 필수 검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 양육자가 조금 늦된 아이로 인식하여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별 검사 과정도 그동안 이루어졌던 검사 방법이 아닌 지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로 파악을 하고 정서나 인지, 사고, 행동 습관이나 생활 방식,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모든 영역에 정확한 결과치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는 검사 도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정확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질의 맞춤형 교육과 활발한 정책이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인식 개선 관련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인식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지금 시점에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는 분위기가 쌓였던 것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아니면 홍보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토론회 아니면은 캠페인을 진행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도적인 정책의 부재로 인해서 경계성 지능인들이나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라든지 그런 공감의 손길이 더 늦기 전에라도 더 많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경계성 지능 이외에도 많이 도움이 필요한 집단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고요. 교수님께서는요? 네, 일단 학령기의 경우에서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 양질의 학교 내 교육을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지금 현재의 교육 지원은 주로 학교 밖에서의 전문기관들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양질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학교 밖의 기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학교 안입니다. 그럼 수업 내에서의 지원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교사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의 준비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청년기에서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령기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들이 제공이 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들은 지금 등록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학령기를 졸업하고 나서 이후에 취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들은 전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오랜 시기가 성인기인데요. 성인기를 위한 행복한 삶을 위한 그런 지원 방안들이 조례를 기반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교육 지원에 관련해서 혹시 그 예산은 많이 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지금 저희가 지금 교육 지원의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지원들을 저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학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지원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학생이 어느 곳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인 여러 가지 지원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물론 예산은 추가적으로 들긴 하겠지만 현재의 예산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복 지원이라고 보지 않고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느린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특수교실에 가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그 느린 학습자 지원이라든가 이쪽 프로그램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도 낄 수가 없고 우리 아이들은 진짜 교육적인 면에서는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학교의 아이들, 교사분들은,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그 과정을 학습 과정을 나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많이 뒤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아니라 그 느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냥 따로 교육 과정에 필수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들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교수님의 의견 그리고 학부모님의 의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난독증이라든지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들어가는 그런 교육 서비스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성 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어디에도 지금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육 서비스라든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좀 통합적인 부분도 조금 필요하고 중복이 좀 필요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조금 조율이 필요한 조정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도 좀 세분화한 단계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현황과 실태 조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리검사나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연계 협력하여 지원하는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요. 지원센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교수님 먼저. 예. 네. 지금 사실 조례들 지역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조례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의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충북도 마찬가지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센터의 필요 요구는 아마도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그런 지원에 대해서 뭔가 체계성을 갖고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의 운영에서의 뭔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요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지원센터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한 계획 마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북에서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들, 예를 들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예를 들면 센터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연구 기능이라든가 총괄 관리의 역할을 센터가 맡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향후 충북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 경계성 지능에 관한 조례에 그런 일부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진단부터 성인기 취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생애 주기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고 뭐 학습이나 일상생활 영역이나 아니면 치료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행정 영역에서 단편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역할을 센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네,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회장님? 지원센터에서 참 많은 일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코디네이터제를 도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지 아닌지조차도 학부모님들은 판단이 어렵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맞춤형 코디네이터는 유년기 시절부터 상담 개입부터 시작해서 가정 환경이나 이 아이의 학습적인 문제라든가 더 나가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아이가 잘하는 거에 관한 걸 꾸준히 지원을 해서 취업까지 연계를 하면 조금 더 학부모님들 입장이나 우리 아이들도 꾸준히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맞춤형 코디네이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경기도의 지원 체계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선생님 알려주시죠. 현재 경기도는 6월에 경계성 지능인 시범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가족을 모집하였습니다. 경계성 지능인과 또 가족, 또 3개의 기관에서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종합심리검사라든지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문화예술 체험, 직업 체험과 같은 자조 모임 등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차원 이외에 교육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선도학교, 경기 두드림학교 아니면 경기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도교육청의 입장에 따르면 25곳 중 12곳 기초학습 지원센터로 전환을 해서 경계성 지능 학생 아니면 경계성 지능 아동이 갖고 있는 고충들을 지원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 자원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충북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조금 고민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시범 사업에 참여해 주신 그 학부모나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아무래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제가 직접 대면한 건 아니었지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열렬하게 지금 환호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러한 시범 사업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지금은 3개의 시범 관계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는 뭐 예산적인 부분이 확충이 된다고 하면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구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네. 경기도의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충청북도도 뭐 아동기나 유아기나 청소년 시기는 교육 환경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단지 이제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도에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집행부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자립과 뭐 직업이나 치료나 아니면 뭐 교육에 이르기까지 더 의회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해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분 다 알려주시죠. 의원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성 지능인들은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지원이나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국가적인 어떠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어떠한 법률 제정 그리고 실태조사, 진단 시스템 마련, 그리고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 지원, 경계성 지능인의 가족 지원 등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지원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령기의 경우 기초학력보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뭐 아동복지법 굉장히 많은 법들이 서로 약간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약간 배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령기 이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결국은 이렇게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하신 그런 실천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통합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도요? 경계성 지능 학생들의 삶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가 쉽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며 정서적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 치부되어 억울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범죄에 이용당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당사자들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느끼는 이질감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명이 있어야 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조금 더 괜찮은 그들만의 맞춤형 교육 환경 속에서 자존감 향상, 직업 교육 등 조기에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취업까지 연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경계선 지능인 그 이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저는 조금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교육 지원 서비스라든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계성 지능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지원 자체가 지금 아직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제도적인 지원 필요가 우선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많은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에는 시간이 조금 향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사회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부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경계성 지능인을 갖고 있는 부모가
필요한 정보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보완해 주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을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까일 것 같은데요.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좀 해야 할까요? 학습적인 부분에 많이 부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따가운 시선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성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의외로 되게 활발한 친구들도 있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집에 가서 너는 이거 힘들어해서 잘 못하니까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할 때 미안한데 내가 이걸 잘 못하니까 좀 도와주겠니? 라고 부모님께서는 아이한테 설명을 합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서 야, 나 이거 못해. 그러니까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선생님, 아까 우리 학부모님께서 취업에 관련돼서 수업에 좀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기 이후에 성인기의 삶에 있어서의 취업은 가장 중요한 자립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성 지능인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강점을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특성의 맞춤형 교육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성 지능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 전달의 그런 수업보다는 체험하고 만지고 탐색해보고 이러한 활동들에 많이 필요하다라고 연구 결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성 지능인들을 위한 진로 교육과 관련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경제성 지능인들을 위한 그런 지역 거점 형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로 교육 측면을 진행하는 것도 자립을 위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견 들으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에는 전생애 주기에서의 교육과 복지 지원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지 지원만 필요한 것도 아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지원에 있어서는 기초학습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사회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상에서의 자기관리 능력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저희의 학업 문화가 매우 진학 중심에서의 그 수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필요한 일상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지도를 충분히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한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저는 전생애 지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학령기만도 아니고 꼭 성인기만도 아닌 생애 발달 과정에서의 필요한 그런 지원 내용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생애 주기에 맞춰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공적 서비스에 관련돼서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우리 패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한 생애 주기별 어떤 적성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덧붙인다면 조기에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라 치료와 교육과 덧붙여서 이루어진다면 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 향상을 통해서 적절한 직업에 맞는 진로가 개발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학부모님 입장에서 바라는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경계선 지능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전해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운 좋게 장애 등급을 받았어요. 내 아이가 장애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프지만 경계성 지능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 등급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분명 지능검사는 62가 나왔는데 다른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등급이 안 나온대요. 경계선도 아니고 장애도 아니라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부모님들의 진심이 전해지실까요? 정확한 선별 도구가 있어야 하고 교육청과 병원에 동일한 진단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능지수와 사회 성숙도를 기준으로 진단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사각지대는 있고요. 몇몇 분은 그날 하루 검사를 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여러 상황을 표집하여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정확한 결과치가 반영될 수 있는 선별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가 잘 마련돼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해주시죠. 헌법에 근거해서 모든 국민들, 학생들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일선에 있는 교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모든 학교에 있는 공동체들이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분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도의원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님, 단체 등이 협업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축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과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조기 직업 교육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된 경계성 지능인들은 사회보험 대상자가 아니라 사회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젊은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네, 교수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만이 아니라 사실 전국 단위에서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령기의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학령기 이후의 경우에는 더욱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관심의 시작이 그냥 반짝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관님들은 법과 제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데이터 확보 그리고 진단 도구들 개발과 같은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학부모님들은 자조 모임을 통해서 어떤 가지고 계신 요구라든가 지원들의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대상 학생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적절한 지원 방향과 교육 모형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경계성 지능인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정책이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으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의회에서 도민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성장 속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 제정이라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뗀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도 중요하겠죠.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